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학생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강이 시작되네요. 우리가 이제 행정의 분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분류를 받죠. 그러면 오늘은 행정법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 행정법은 어떤 기본이 돼서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건가, 우리가 그걸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본 원리들을 하나씩 우리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좋은 말이 돼서. 지방분권주의자.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대죠. 그래서 현행민법 17조, 여기 나와있죠. 117조 1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기본 원리로서 첫 번째, 지방분권주의. 한 번씩 제둘 필요가 있겠죠. 이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청장도 두 분이 계시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민선이라는 게 있어요. 민선구청장이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간선구청장이 있겠죠. 간선구청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정부에서 발행한 구청장을 우리가 간선구청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선이라는 것은 마포구 주민이 우리가 뭐의 구청장을 선임한다. 그래서 민선, 간선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선과 관련돼서는 바로 지방분권주의를 암시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런 게 있죠. 대도시시장도 있고, 대도시시장, 우리 특별시장들도 있고, 특별시장,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장도 있겠죠. 광역시장. 특별시장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장을 바로 특별시장이죠. 우리 부산시장은 뭐라고 그래요? 광역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도시시장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죠. 특별시장,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선출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방분권주의 의미. 그러면 내용을 한번 숙지해 놓고 지방분권주의가 바로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행정주의.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나와요?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죠. 헌법에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전체 이익을 수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민주행정주의예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제가 있고, 책임 행정의 구현, 민주적, 직업적, 공무원적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행정은 뭐예요? 정당성, 즉 투명성을 확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투명성 확보라는 게 그게 바로 중심키가 되겠네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법에서 청문회 이제 공청회라는 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와 공청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이게 바로 청원제도가 되겠죠. 청원제도. 우리 청원제도에는 우리 조선시대 바로 신문도 제도가 있으겠죠. 그러면 민주행정 절차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청문회와 공청회를 중심을 부각되고 있다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 법적 안정성, 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 애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입법 애고제와 여기에 대해서 행정애조 같은 애고제가 있다는 거. 그러면 민주 행정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투명성 확보라는 거다. 그러면 투명성 확보에서 대표적인 제도로서 청문회와 공청회와 또 하나는 뭐예요? 입법 애고제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애고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 원리로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또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지방분권주의. 두 번째는 민주행정주의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실질적 법치국가다. 실질을 하는 것은 항상 그랬죠. 실질은 그 내용적 측면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적 측면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헌법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제거했던 것은
자, 채택하고 있다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실질적 법치 주가는 내용을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성문법과 불문법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성문국가와 불문국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국가라는 게 기본 원리가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구는 기본권 보장, 법률에서 행정원리, 권리를 보장해주고, 여기 이제 구제 절차에 대한 게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법이 있겠죠. 그래서 구제 절차의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조금 전에 했던 거 뭐예요? 첫 번째, 지방문권주의, 두 번째, 민주행정주의, 세 번째, 실질적 법치국가가 바로 대표적인 기본 원리들을 구현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하면 복지국가. 참 복지국가 잘 돼 있더라고. 우리 장애자와 관련돼서 장애인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특강이 한 번 있어서 준비를 좀 하는데 그 복지 그 장애인의 복지 혜택은 상당한 우리 선진국 수준이 되더라고. 그 정도도 미진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 복지국가 즉 사회국가주의라는 것. 지금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대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유.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 복지국가라고 그랬죠. 자유, 민주, 복지국가다. 이게 헌법의 대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 내려오는 거죠. 복지라는 것은 평등이야.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높이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올리면 자유가 깨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 이게 절차의 정당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은 다 돼 있죠. 자유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겠던가. 이게 바로 우리 복지국가, 바로 사회국가주의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대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 성대에서는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작은 정부. 그러면 작은 정부라는 것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왜? 치안만 하는 거. 그래서 밤에 어떤 범죄하고 그게 바로 야경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정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큰 정부가 있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게 바로 큰 정부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작은 정부냐 큰 정부에 따라서 적절한 게 강한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요 작은 정부에 대해서 큰 정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 게 복지.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경국가, 그래서 보안국가, 바로 질서 유지의 중심을 뒀다라는 겁니다. 현대국가는 그럼 뭐예요? 복지정진이죠. 복지정진. 자, 복지국가, 사회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한편으로는 세금이 필요하겠죠. 돈을 확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확보 청문회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증세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 안 든 깡패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게 한마디면 해결이 다 돼.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리정진. 이 복리정진은 저때는 뭘로서? 바로 공공복리라는 의미로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질서 유지에 초점을 받았다. 야경국가, 그래서 보안국가라는 의미에서.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주느냐? 바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사회보장이 있고요. 사회복지정진 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하는 사회시장 경제. 그래서 뭐예요? 통계적, 계획적 경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자, 첫 번째 행정법의 기본 원리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분권주의. 두 번째 민주행정주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실질적 법치국가, 법치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주의, 즉 사회국가주의, 바로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국가주의네.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을 사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사법국가주의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죠. 자, 다만 공법과 사법, 우리가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주체가 국가면 공법이고 주체가 사회면 사법이죠.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인정하고 행정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 사법국가주의와는 다른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 여기에 사법과 공익부에서 중간 영역이 바로 뭐예요? 사회법, 그래서 이제 근로산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행정법의 기본이 대표적으로 5번째 기본 원리로서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본 원리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자주 뭐예요? 빈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 우리가 5개를 우리가 있었죠. 그걸 한번 연계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주의, 여기 적혀져 지방분권주의. 행정사건에 대해서 사법법원에 관하는 점에서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국가주의라고 그랬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질서유지, 여기에서 우리가 들렸죠. 질서유지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복리국가에 가깝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3번은 X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민주행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조직, 행정작용, 민주화가 포함되고 있다. 민주행정주의, 여기가 키워드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기본 원리는 지방분권주의다. 두 번째는 민주행정주의라고 그랬죠. 여기 네 번째는 복지국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실질적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민주행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키가 되고, 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경우 구제수단이 확보되고 나아가서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먼저 실질적 법치국가주의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향이에요, 지향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향하고 있다 이러면 어때요? 자,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럼 지향이라는 것은 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언어의 실력도 우리가 한번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법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이념을 우리가 잡아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라는 게 있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라는 게 있고요. 아빠. 그 다음에 아버님. 자, 아버지, 아빠, 아버님. 대상은 어때요? 대상은 같죠. 대상은. 뉘앙스는 어때요? 뉘앙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뉘앙스는 다르죠. 뉘앙스. 자,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좀 약간 어려운 분 같죠. 아빠 그러면 친근감이 있고요. 아버님 그러면 존경의 대상으로서. 그럼 이 뉘앙스를 잡기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개할 때 뉘앙스, 감을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아빠, 아버님, 요거에 대해서 요 뉘앙스는 자꾸 반복하면 책을 독해에 들어갈수록 이해를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로 천수어라는 게 있어. 천수어. 그 다음에 자, 석수어라는 게 있어요. 석수어.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추수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공통점은. 자, 우리가 이제 눈들이 성하네요. 대체 천수어, 석수어, 추수어가 뭐냐? 바로 수어가 공통점이죠. 그럼 수어에서 공통점은 요 고기어자가 되겠죠. 그럼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요거는 돌석자예요. 요거는 추수어, 가을 추자예요. 그러면 왜 천수어, 석수어, 수수어는 같은 말이냐? 뭘로 같은 말이죠? 바로 조기로 같은 말이에요. 조기. 자, 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기를 말릴 때 초가 지붕에 던져서 말렸다. 하늘 천자 써서 천수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조기를, 오리지널 조기를 해보면 돌석자가 나와요. 석자가. 그래서 석수어라고 그러고, 요 추자가 가을 추자라는 거야. 가을 추. 그러면 천수어, 석수어, 추수어는 뭐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뭘 해두셔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우리가 암시하느냐?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자, 필수적으로 뭐예요? 이해와 암기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거 이해. 합격을 빨리 하는 사람은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는 5개로서 저희가 지방분권주의, 사법국가주의, 여기에 대해서 민주행정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감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여기에서 중심키는 지향, 민법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지만 지향이라는 것, 지향이라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기본 원리에 대해서 봤죠. 우리 법치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건 꼭 한번 비교해 둘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요 비교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절차적인 측면, 실제로 항상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절차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하겠죠. 절차적 측면은 우리 시기는 이제 근대, 외우지 않더라도 근대. 요거는 현대적인 측면이겠죠. 요거는 작은 정부, 즉 약용국가, 소극국가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사회국가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미들을 한번 확인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내용, 그러니까 문제 삼지 않는다. 법률의 형식, 절차를 강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예요? 합헌의 법률적 위반한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원이냐 합헌이냐는 결론이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법률을 유보했다라는 것은 우리 침해 유보설이야. 여기는 자, 침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법률을 유보해 놓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예요? 주는 거죠. 그래서 거부 행정 유보설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거부라는 거. 우리 거부를 이야기했죠. 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이냐 하는 행위를 바로 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 민법을 알아야 돼. 민법에서 특히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뭐예요? 법률행위다. 그럼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냥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법률행위 곧 어사표시다. 이러면 틀려요.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려요. 부수전 알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어사표시 요거 한번 다시 잡아놓고 그럼 대표적으로 혼인이라는 어사를 했어요. 그럼 혼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바로 신고가 따라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라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아니라 특별 성립 요건이 되겠죠. 그럼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럼 법률행위가 이제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가 돼. 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행위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에 가면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법 총칙을 전제로 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채권행위는 그러면 이거는 이행부담행위고 이거는 바로 물권행위, 즉 처분행위가 돼. 자, 여기 채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죠. 채권의 행위가 바로 뭐냐? 거부라는 거야, 거부. 물건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물건이 되겠죠, 물건. 그러면 우리 현대 갈수록 뭐에 주는 것, 바로 거부 행정 유보설이야. 여기에 대해서 본질 성설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유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형식적인 침해 유보설, 실질적 법률주의는 거부 행정 유보설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딱 한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평면적 구속 방향이 뭐냐? 자, 여기 뭐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평면이라는 것은 일방이라는 거야. 일방. 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쌍무라는 게 있고, 쌍무. 쌍무라는 것은 요 쌍무. 이게 바로 당신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이 관계가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결연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결연성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쌍무 계약의 특징은 그러면 결연성이라는 것. 당신과 나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여기는 편무 계약이죠. 편무. 그러면 쌍무 계약의 대표인 게 이제 매매를 들어가야 되고, 편무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정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매매와 그러면 매매와 정리는 쌍무와 편무 계약의 의미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적으로 갈수록 자꾸 약자가 나와요. 약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가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평면. 자,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약자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 면으로 하는 게 평면적 구속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법의 구속 방향으로서 평면적 구속선, 국민만 구속한다. 이건 국민만 구속하는 거야. 자, 양면적, 쌍방적 그러면 양면적 강행 규정이 있죠. 양면적 구속은 국가도 기속이 돼야 돼. 국가.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입니까? 자, 이게 한번 보죠. 우리 모든 법에 바로 뭐예요? 모든 법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원리가 있겠죠.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 칼 슈미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회 결단주의야. 결단을 해야 돼. 결단주의. 자, 그러면 사회라는 것은 어때요? 국가와 뭐예요? 국가에서 국민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풋과 아웃풋. 이게 바로 사회 통합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세대 교수의 허영 교수님이 주장한 게 바로 인풋, 아웃풋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국민으로부터 국가로 나간다. 요거 국가로 나갔다면 국가에서 뭐예요? 국민으로 우리가 나가죠. 그러면 여기 아웃풋가 되면 이게 인풋, 이게 사회 통합적 관점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에게만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평면적 구속이고 국가도 계속이 된다면 양면적 구속이겠죠. 그럼 사회가 점점 대조될수록 많이 넓어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실질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가도 기속이 돼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자, 특별 권력관계, 법치주의 원칙적 부적용되고, 이거는 법치주의 원칙적 적용이 돼야 돼. 자, 법으로부터 자유영역은 비교적 넓다. 형식 절차니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재량을 인정하게 되면 즉 뇌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기속행위와 자유재량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교적 넓고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적결자, 재량권에 대한 통제 중심,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약간 논리로 본다면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낮다. 중요성이 낮아. 그래서 요즘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중요하다. 국가배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부정되고요. 요거는 인정되고 있다는 거. 국가가 묵과도 계속돼야 되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둘 거는 자, 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꼭 기억하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니까 우리 한번 얽어봐요. 배상이란 자, 그러면 이 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보상과 관련돼서는 거의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이 법행위냐, 적법행위냐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러면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공통점은 청구권이야. 근데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점은 우리 물권적 청구는 배상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고의가시를 요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즉 고의가시를 요건을 한다는 거야. 이런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대두돼야 돼. 위법 손해, 그 다음에 보상은 적법 손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우리 형식적 법치적인 약연국가야, 소극적 국가라는 거. 그럼 소극국가에 대해서 우리 배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적극 국가야. 국민이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 그래서 국가배상책임법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국가배상 부정, 그 다음에 인정. 자,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약경국가예요. 소고국가죠. 그러면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해서 개괄주의다. 개괄주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여기는 부정이죠. 여기는 인정이 된다는 거.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잡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생각을 하면 약간 베이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법으로부터 자유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구분해놓고, 그러면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치주의,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해를 쓰면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여기는 반대, 여기는 현대. 생각하면서 야경국가, 여기는 복지국가, 적사회국가다.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 삼는다. 영문 침해 유보설, 거부 행정 유보설, 백면적 구속, 여기는 뭐예요? 양면, 국가도 기속될 수 있다. 여기는 특별 권력 정도에서 형식, 소극적 국가니까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부터 장려는 여기는 찾기 교정 넓다. 재량권이 낮다라는 거, 중요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는 국가배상 부정, 소극 국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국가니까 여기는 인정이 되겠죠. 여기는 열기주의, 여기는 개괄주의, 헌법재판은 우리 소극 국가니까 당연히 부정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정이다. 요걸 우리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제 공부가 됐다면 저희가 자문자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렇게 서로 자문자답해서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바로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봤고, 법치행정의 원리들이 있어. 원리라는 거 있어요. 그럼 원리들은 어떻게 이제 규정해 가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죠. 나중에 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우리가 잡아야 우리 전반적으로 행정법과 관련돼서 만약에 2차 논술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치행정이라 나와있죠.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요 법이야.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법률에 근거해요. 법률의 내용이 위반되지 않게 행해져야 되며 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재판을 통한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하고 그래. 법치 행정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널리하게 하는 거. 자,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식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가 학자가 아닌 이상 어때요? 공식을 유추해서 공식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면 공식을 잘 활용해서 공식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접목해 가야 되겠죠. 이게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학창시절이라면 정석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정석 대표 문제를 공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제를 나눠놓고 그 밑에 유사 문제를 쭉 두고 있죠. 이거는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수학은 이해 과목일까요? 암기 과목일까요? 이해 과목? 암기 과목? 자, 어떤 사람은 이해 과목이다. 뭐 분분하겠죠. 자,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에요. 혹시 자기가 자녀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자녀분들이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모든 학문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적절하게 외워서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응용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치행정 원리란 무엇인가? 법률에 근거한다는 거야.
법률의 내용에 위반되지 않게 행해져야 되며 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재판 등의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법원리 구제제도라는 게 있죠. 행정쟁송법과 행정심판법 구제가 대표적인 게 있죠. 그래서 구제제도에 대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항상 법률의 근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법 시행 등의 의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법 시행 내용으로서 역시 행정법은 이분 빼는 딱 뺄 수가 없죠. 우리 오타 마이어, 그렇죠? 마이어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행정법에 또 테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마이어에 대해서 법률의 법규장, 법규 창조력이 있어. 정말 어떻게 법규를 창조할 건가?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립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가진다. 의회를 통한 입법만 우리가 가진다. 원칙이 되겠죠. 자,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뭐예요? 행정 관계가 되겠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뭘까요? 그러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바로 법률 관계로서 여기에 권리 의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관계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하는 일방적, 추상적 규율. 자, 행정권의 입법권에 대한 수권이 주면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권은 줄숫자죠. 스스로 법규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의회 입법주의상. 그래서 법치주의 내용으로서 오타마의 법규 창조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죠. 자.